그거 뺄 때가 어렵다고. 0.05kg면 갑자기. 자, 그러면은 110번부터 봅시다. 0.05 이미 빠져있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문제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다 설명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누가 설명 필요한지 좀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110번 해야 된다. 기ven만. 디귿만? 자, 그럼 봅시다. 110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연결된 문제는 아니고 디귿 따로 노는 문제니까 디귿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각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 자, 베타, 7베타, 동경, 일치. 자, 그럼 범위 제한이 maybe 있을 텐데, 그치?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베타의 범위 제한이 있었고요. 자, 거기서 사인 2분의 베타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냐? 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베타랑 7베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요. 그치, 빼줘야 돼. 마이너스 6베타 만들어도 되지만 6베타를 쓰는 게 좀 더 예쁠 것 같고요. 서술형 시점을 하면서 보니까 서술형에는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뺐다고. 6베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라 7베타 빼기 베타에서 6베타 나온 거라고. 자, 써주시고, 자, 요게 2파이 n, n은 정수. 자, 서술을 채점하면서 보니까 이 n은 정수 또 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n은 정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등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냥 노가다 대입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는 다들 그냥 부등식으로 푸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초반에는 노가다 대입하는 사람도 많았다. 자, 그럼 여기서 6베타의 범위를 만들어내는 걸로 가도 되고 베타 는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는 적당히 3베타가 파이 n에서 부등식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게 2분의 3파이 3파이. 물론 그냥 베타는까지 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 취향상으로는 부등식을 꼭 2번 푸는 것 같아가지고 방정식 부등식을 2번 푸는 것 같아서 요쯤에서 들어가자. 자, 그럼 여기서 파이만 약분시키면 되죠, 상황이. 부등식을 해결할 때는. 자, 그래서 2분의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자, 그럼 만족하는 정수에는 누구예요? 2. 좋아요. 근데 노가다로 푼다는 게 뭔지. 0 대입, 1 대입, 2 대입, 3 대입 나올 때까지 대입하는 거. 범위 안에. 근데 그냥 베타는 하고 음. 그냥 직관적으로도 좀 알 수 있죠. 이걸 갖다가 그냥 베타는 3분의 파이 n이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암산 컷 가능하죠. 그게 제일 빠르지 않나요? 근데 서술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쌤이 되게 널널하게 본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하시거든요. 사실 무학이 여태까지 그렇게 타이트하게 채점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저분하지만 감점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았지. 그러니까 감점까지 직접 하는 거는 이런 거 빼먹었을 때만 선생님이 서술형에다가 감점 표시 정확하게 하고 뭐 그런 건데 널널하게 보신다고 했으니까는 사실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인데 오케이? 표준풀이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범위가 좀 넓어졌을 때에는 직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등식을 푸는 것이 나을 거고. 그러니까 각이 한 4개, 5개 나온다. 요런 상황이다. 라고 하기에는 부등식 풀어서 정수 누구누구 들어지 딱 부등식을 풀면 훨씬 더 잘 보이거든. 범위가 넓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처럼 범위가 좁을 때는 직관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를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범위가 좁을 때는 직관이 빠른 것도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는 이게 표준풀이이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n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나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n이 이제 2밖에 없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베타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됐지? 맞지? 자, 그렇다면은 사인 2분의 베타로 물어봤잖아. 이게 함정이네. 사인 베타가 아니라 사인 2분의 베타라고 하는 거지. 사인 베타가 아니라 사인 2분의 베타. 자, 사인 그치. 잠깐만. 3분의 2파이지. 미안해. 자, 그래서 요게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맞지? 자, 그러면은 이 디귿은 맞았냐 틀렸냐? 맞았어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였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130번 설명 필요한 사람 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 원의 둘레를 갖다가 n등분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갖다가 쭉 더한다.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을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원점 대칭을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 자, 근데 원 하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반원만 쓴다. 라고 할 때는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10등분을 일단 다 표시하지 말고, 그럼 그림 일단 너저분해지니까 이렇게만 일단 표시해줄게요. 자, 문제에서는 10등분이라고 한 거지. 10등분. 맞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 P0고 여기 P1이고 여기 세타.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됐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세타의 각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특수각은 아닌 상태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파이가 10세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한 바퀴가 10세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5세타가 파이라고 하는 게 문제의 해결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5세타 차이가 나면 그게 파이 차이니까 정확하게 원점 대칭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점을 이용한 사인 6세타나 코사인 6세타 같은 경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이런 식으로 짝이 돼서 더하면 0이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에 연속해서 덧셈을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데, 자, 기억에서는 누굴 가져가냐? 사인을 가져간다.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3세타. 여기서 이제 점점점으로 들어가 있고, 자, 더하기 사인 10세타까지 나와 있었어요. 자, 이게 0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 짝이 딱 맞아 떨어져서 끝날 거야. 사실 5세타 자리는 특수각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짝으로 다 묶여버릴 거야. 자, 무슨 소리냐? 여기서 세타랑 6세타랑 5세타 차이가 나는 게 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점으로 가다 보면 어디에서 사인 6세타가 뒤에 어디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더한 게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 등장하는 사인 7세타가 여기 있는 사인 2세타랑 짝이 돼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중간을 끼워 넣는 게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따로 써. 자, 세타 6세타 짝이고, 2세타 7세타 짝이고, 그럼 3세타 8세타 짝이고, 이 좁네. 자, 4세타가 6세타랑 짝이고, 그럼 5세타가 10세타랑 짝이 안 맞는 애가 없네. 맞지? 그럼 다돼서 뭐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코사인은 다르냐? 자, 니은은 코사인으로 만들어졌지. 코사인 세타부터 쭉 더해가지고 코사인 10세타. 그래서 여기로 똑같잖아요. 그죠? 맞지? 그렇다면 얘도 짝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 있겠지. 그럼 얘 합도 당연히 뭐가 되게 돼 있어? 그치? 얘도 0이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기억은 맞는 말, 니은은 틀린 말이 된 겁니다. 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로 이 문제가 10세타까지로만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9세타까지가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 9세타까지. 그럼 이제 9세타까지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짝이 하나 안 맞거든? 9세타까지면. 그러니까 여기 10세타가 없으면 9세타까지 짝이 맞아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잘못 썼네. 자, 요 녀석 하나가 남는단 말이야. 짝이 안 맞는 애가. 5세타가 이제 짝이 안 맞는 애로 남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인 쪽에서는 사인 5세타가 남을 것이고, 코사인 쪽에서는 코사인 5세타가 남을 거야. 만약에 문제를 9세타까지로 변경했다고 하면. 이게 9세타까지 실제로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바로 앞에 맨 마지막만 딱 잘라가지고, 모두 짝이 안 맞는 애 하나씩 들어가잖아.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사인 파이라서 0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0인데, 오케이? 이쪽 같은 경우엔 얘가 코사인 파이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니? 자, 그래서 이게 9세타까지 합으로 문제가 나오게 될 경우에 0이 아니라 특수각에 의해서 값이 하나 나온다. 오케이? 그걸 갖다가 주의사항으로 좀 기억을 해야겠다. 자, 디귿의 경우 되게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자,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세타 곱하기 점점점으로 가가지고 탄젠트 9세타까지 탄젠트 9세타까지 는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탄젠트 곱은 직각이 포인트예요. 곱하면 약분.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젠트를 곱으로 만들어서 얘도 합으로 만들면 원점대칭으로 원점대칭은 안 되지. 탄젠트는 원점대칭하면 부호가 똑같으니까. 뭐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으로다가 이제 날려가지고 0으로 만드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곱하게 되는 녀석은 무조건 90도 합이 90도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약분으로.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0등분을 했을 때 합이 90도 짝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져 애초에 10등분이면 이해돼요? 이 세타, 2세타, 3세타 이런 애들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더해도 이게 합이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90도나 270도 같은 게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 얘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냐? 탄젠트 5세타가 들어가 있지. 이 중간에 유일한 특수각이야. 값을 알 수 있는. 이 탄젠트 시리즈 중에. 그럼 탄젠트 5세타가 탄젠트 파이란 말이지. 그럼 탄젠트 파이는 얼마인데?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돼. 그러니까 앞에 4개, 뒤에 4개 다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곱셈 안에 0이 하나 껴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얘는 0이 나오는 게 맞는 말이야. 이 문제 보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본 적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수학 문제를 갖다가 자이로드롭을 타고 내려오면서 읽고 답을 내는 거야. 그런데 그 굉장한 복잡한 계산 문제였는데 마지막에 곱하기 0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면 앞에 거 연락 계산하다가 놓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내놓고 무한도전에서 찍은 적이 있었어. 아무튼 진짜 죄송한데 112번 아, 자 얘는 대칭이지. 자 그러니까는 직선 L의 대칭인 동경 대칭인 동경 직선 L의 대칭인 동경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두 각을 더해라가 포인트. 오케이. 더했을 때 2파이 n을 한 다음에 더하기 2알파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 알파가 누구냐면 직선 L의 동경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112번처럼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선생님이 공식화를 시킨 건데 그 이전에 나오는 기본 대칭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야. 그러니까 X축 대칭이면 X축의 동경은 0이란 말이지. 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이면 동경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0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Y축 대칭이면 동경이 90도잖아.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 2분의 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 Y는 X 대칭도 자주 나오잖아. 그럼 Y는 X 대칭이면 이게 45도니까 4분의 파이가 동경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전체 곱이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이래니? 자, 이걸 갖다가 개념 부분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 주자면 그 동경이 각이 얼마였던지 간에 자, 여기 알파라고 한 각을 가지는 직선의 대칭인 두 동경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동경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자,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으니까 이게 대칭인 거란 말이야. 맞지? 자, 요 각을 갖다가 베타라고 지금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모양으로다 동경이 나오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모양으로 동경이 나오게 될 거다 이거야. 이래니? 그러니까는 얘하고 더해지게 되면은 더하기 베타 빼기 베타 날아가게 되잖아. 그러면서 알파는 몇 배가 돼?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2알파라고 딱 붙으면 이게 개념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 상태인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앞에 2파이에는 일반각에 대한 표현인 거고. 맞지? 오케이. 자, 물론 여기도 당연히 n 어떤 수? 정수입니다. 그것도 돼요. 빼서 구하는. 아,
빼서 구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경의 차거든. 동경의 차. 그러니까 1치면 동경의 차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면 동경의 차이가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가끔 문제가 나올 때 수직이 되도록 이런 문제가 우리 부서에서 있었던 거 엔진에 있었던 거 있었잖아. 맞지? 그렇다면은 동경의 차가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게 되는 건데 자, 그 형태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두 각을 빼지. 오케이? 그러니까는 일치라든지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걸 갖다 반대로 일직선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지. 자, 이걸 갖다가 뭐로 이해하냐면 동경의 차라고 지금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원래 개념상으로는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절대값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2 파이 n 플러스 알파 그러면은 얘는 뭐냐? 차야 차. 이해되니? 그럼 원래는 이게 풀 때 뿔마로 풀려야 되잖아. 뿔마로 풀려야 되는데 여기서 n을 자연수로 안 잡고 뭐로 잡아? 정수로 잡잖아. 맞지? 그러면은 알파가 0이면 a 빼기 b는 그냥 2 파이 n으로 써도 얘가 뿔마를 조절하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알파가 0인 게 뭐냐? 일치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알파 자리에 하필이면 파이가 오면 이게 원점 대칭이거든. 하필 파이가 오면 하필 파이가 오게 되면은 이걸 a 빼기 b는 그냥 2 파이 n 플러스 파이 자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파가 8 경우 자 이게 뭐냐? 원점 대칭. 이거는 왜 가능하냐? 자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얘가 정수가 뿔마를 조절하면 되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파이가 됐을 때 n을 갖다가 1 올리거나 내리는 걸로 조절할 수가 있어. 하필이면 이게 딱 파이기 때문이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뺐을 때 이 녀석을 갖다가 굳이 뿔마 양쪽을 쓰지 않는 거다.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 n 조절이 가능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직의 경우는 절대값이 살아있어야 돼. 원래. 알파가 0일 때 원점 잠깐만. 알파가 파일 때 원점 대칭. 그러면 파이 제곱되면 저 앞에는 2n 파이예요? 2파이 n.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뿔마가 붙어야 되지만 그걸 n이 조절할 수 있어도 굳이 뿔마를 안 붙인다. 라는 개념인 거고. 자, 수직의 경우는 원래 2파이 n에다가 플러스 2분의 파이 해가지고 이게 a 빼기 b가 될 때 2파이 n에 n이 정수 뿔만 소화가 가능하지만 2분의 파이는 소화가 안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거 같은 경우는 뿔마 2분의 파이가 돼줘야 돼.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가 이 상태 노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뿔마 양쪽을 다 써야 되는 거야. 개념적으로.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는 일치를 동경의 차 0으로 이해하고 원점 대칭을 동경의 차 파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 공식 하나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딱 원점 대칭이나 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원래 뿔마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다. 이해되니? 그런데 또 하필이면 수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조절하는 게 가능해. 수직의 경우는 얘를 갖다가 a 빼기 b를 파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조절이 가능하다. 여기는 2를 날려버린 거야.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된 거냐면 원래는 이게 기본적으로 짝수 파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짝수 곱하기 플러스 2분의 파이 또는 짝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0 들어간 거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들어간 거랑 오케이. 여기서 어디 보자. 홀수 1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한 거랑 이렇게 쓰면 이걸 분리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요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에 1 들어간 게 여기에 뭐야 1 들어간 게 여기 1 들어가고 마이너스 들어간 거랑 똑같은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0 들어간 거랑 여기 0 들어간 거랑 똑같이 나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정수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나온 걸 이 녀석이 조절을 해가지고 파이만큼 키워서 여기랑 맞춰줄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누구만 되냐? 수직만 돼. 수직 말고는 안 돼, 이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비슷한 테크닉이 가능한 자리가 언제 있냐면, 일치랑 원점 대칭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 문제가 있었어. 어떤 표현을 했냐? 그냥 일직선. 이 두 동경 일직선에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일치도 되고 원점 대칭도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걸 일직선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A 빼기 B는 파이 N 으로다가 써버리면 되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짝수 파이가 되는 거지, 빼가지고. 여기는 빼가지고 홀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보면 N이 짝수 홀수 들어가는 걸로 다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납득? 자, 그래서 일직선의 경우는 A 빼기 B를 파이 N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추가 테크닉이기 때문에 원론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이기는 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걸 알아두면 딱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쓸 수 있다. 이해되니? 사실 근데 별도의 공식을 추가로 많이 기억하는 거는 선생님이 별로 추천하는 편은 아니야. 별도의 공식을 추가로 많이 기억하는 건 추천하는 편은 아니고, 좀 원칙적인 공식? 오케이. 그 다음에 원칙적인 공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상황에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지, 사실은 공식을 추가를 많이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은 아닌데, 알아두면 쏠쏠한 거는, 그러니까 딱 이 추가적인 공식은 딱 들었을 때, 아, 나 저거 쓰면 편할 것 같아. 라고 꽂히는 사람들만 쓰도록 하세요. 아, 이거 뭔지 잘 헷갈리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이 추가 공식을 굳이 쓰지 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칙적인 공식만 쓰세요. 납득? 오케이. 자, 112번에서 파생되는 내용들까지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주원이는 일단 공식 기억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황까지 이해됐고, 오케이. 주원이도 여기 추가적인 상황 이해됐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번. 자, 실제로 문제가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충분히 많이 풀어서 이거를 보자마자 술술술 풀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일단 제꼈다 다시 돌아오세요. 오케이. 요 유형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술술술 풀 수 있을 만큼 숙련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바로 푸시고, 그게 아니라 아, 나 이거 전에 풀어봤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싶은 사람은 돌아갔다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자, 146번 설명 필요했던 사람 누구?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삼각 부등식 문제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주고요. 오케이. 문제가 함수 그래프 문제인 걸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삼각 부등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요게 해수면이 높이,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 시기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밀물썰물 할 때 쓰는 용도, 그 시기란 뜻이야, 이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실제로 그 밀물썰물로 나와 있는 그 만조시간, 간조시간, 시간표 나와 있는 문제의 변형인 셈인데, 시간표 나와 있는 문제보다 쉬워. 왜냐면 식을 다 문제 적어놨으니까. 오케이? 시간표 나와 있는 문제가 훨씬 복잡한 문제고요. 자, 어쨌든 해수면의 높이가 600cm 이상을 말한다. 600cm 이상을 바라고 0t24.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 600 이상 이거 그냥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뭐부터 인식할 거냐면 요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세타로 치환해서 풀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삼각 부등식의 기본 요령이란 말이지. 각이 복잡하게 생겼으면 각 전체를 갖다 그냥 세타로 치환한다. 그리고 뭘 조절해? 요거 가지고 범위를 갖다 조절을 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럼 범위를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t와 3은 -3 이상 21 미만. 자, 그걸 갖다가
6분의 파이를 갖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세타, 여기는 6분의 파이 곱해지면은 2분의 7파이.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실제로 한 주기보다 좀 길게 나왔지. 그러니까 한 주기보다 좀 길게 나왔으니까 그걸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 주기보다 조금 길게가 아니라 두 주기구나, 딱. 오케이. 내 시작점 끝점이 갖다가 위치가 0이나 4파이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식은 정리해봅시다. 한꺼번에 약분이 쉽게 잘 되냐? 일단 넘기는 것만 먼저 넘길까? 360 사인 세타 이상이다 180. 넘기기가 약분 훨씬 잘 보이네. 자, 그랬더니 사인 세타가 2분의 1 이상이길 바란다. 자, 이 상태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두 주기가 들어가게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만 지금 두 주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왼쪽으로도 일부는 좀 그려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하니까, 오케이. 표현할 자리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색칠. 자,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럼 끝날 때는, 자, 여기가 2파이, 여기가 4파이, 여기가 3파이면 2분의 7파이가 여기지. 맞아. 여기가 2분의 7파이 3.5. 그래서 요렇게 와서 여기는 빵꾸로 끝, 여기는 점선. 이해되니? 자, 요렇게를 가지고 있다. 자, 사실은 여기가 이번엔 양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y좌표가 얼마인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게다가 끝점이라서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끊겼을 때 여기 y좌표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 직선 들어갔을 때. 자, 그럼 이번에는 2분의 1 라인이 요렇게 들어가주면 짜짜짜짜짜짜짜. 자, y는 2분의 1 라인 들어가지고 사인이 2분의 2 이상을 바라니까 칙하자면 요렇게지. 맞지? 자, 기준이 되는 점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얼마부터? 근데 여기 얼마야? 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제일 쉬운 각, 제일 첫 번째 거. 좋습니다. 자, 6분의 파이. 그러면은 분자 순서상 여기는 6분의 5파이. 그러면 여기 음수 나올 때 6분의 7파이 지나가고 6분의 11파이 지나갔고. 그럼 여기가 6분의, 그렇지, 6분의 13파이. 그럼 다음 분자 순서는 누구냐? 6분의. 자,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12 더하고 여기다가 12 더하는 걸로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딱 한 주기 차이니까 이게 2파이씩 더하면 되는 건데 분모가 6이니까 6분의 12파이잖아. 맞지? 그래서 분자에 12씩 더하는 걸로 계산해도 돼요. 자, 그럼 이걸로다가 일단 세타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세타는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5파이 이하 또는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 이상 세타 그 다음에 6분의 17파이 이하.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이제 이걸 갖다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6분의 파이에 t마 3이니까 일단 파이 약분시키고 60 곱하면 1, t마 3, 5, 이쪽은 13, t마 3, 17. 자, 30 더하면 4, t 8. 자,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계산을 갖다가 안 하고 시간을 구해도 상관은 없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은 똑같거든. 30 더한 거라서. 어쨌든 마무리 지어놓고, 자, 문제가 원하는 거는 몇 시간 동안인지를 물어봤지. 오케이. 자, 그럼 4시부터 8시면 몇 시간 이게? 4시간이지. 자, 여기는요. 그치. 자, 이 유형의 문제는 실제로 답을 내는 데 있어서 등호가 빠져버려도 답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600m 초과인 경우를 물어봐도 답이 똑같아. 오케이. 그게 몇 시간 동안이냐? 라고 하면은 그 4시 정각은 0초? 세느냐 마느냐?
딱히 그걸 갖다 빠졌다고 특히 뺄 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8시 정답 0초 빼도 티가 안 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이냐로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등호 있어서 없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4시간 4시간 합이 몇 시간? 그렇지. 그래서 답은 8시간이다. 이해됐나요? 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가 아니니까 5개 5개 이런 식으로 세면 안 됩니다. 오케이. 몇 시간 몇 시간이니까 그냥 뺄셈으로 하는 거예요. 171번 해줘? 알았어. 개월도 그냥 빼기 아니지. 좋아야 돼요. 개월 같은 경우에 개월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그러면 7, 8, 9 3개월이 되잖아. 오케이? 7 이상 8이야 개월이면. 이해돼요? 네. 줄게. 파란 거 까만 거. 파란 거는 다음 시간에 새거 갖고 와야 되겠네. 어? 일단 하나씩 나눠 먹어.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하나 또 새로 갖다 줄 테니까. 부족하면 일단 검은 거라도 줄게. 검은 거라도 한 개 지금 더 먹겠다. 검은 거 몇 개 줘? 3개? 아, 파란 거 하나가 검은 거 3개 정도 줄 거 아니야? 서현이는 좀 더 줘? 아니야? 2교시 때 챙겨갖고 들어올게요. 문제 푸는데도 졸려도 컴퓨터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171번? 71번. 자, 171번은 지금 예원이만 질문인 게 아니야. 사실 개별 질문으로 여러 명 질문했어, 이거. 자, 일단은 0 이상 x 2분의 파이 이하면 일단 사인 세타도 0 이상 1 이하의 범위고 코사인 세타도 일단 0 이상 1 이하의 범위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y는 사인 6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6제곱 세타. 자, 여기서 문제가 말하는 거는 최소. 자, 그런데 172번을 풀 때, 172번도 최소네? 분명히 최대 최소 양쪽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최대 최소 양쪽을 물어볼 때를 위한 풀이도 마찬가지로 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최소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무리가 산술기하로 충분한데요.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되면 산술기하로 모자라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좀 써야 합니다. 자, 일단은 6제곱 더하기 6제곱 우리가 수상에서 계산을 할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 것처럼 보고 인수분해 한번 하는 거 또는 변형식 쓰는 거 이런 거는 연습을 해봤을 거야. 그럼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곱셈공식 변형식과 인수분해 중에 인수분해를 택한다.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1로 바꾸는 게 가장 보통 편하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세타. 자, 다음부터 줄여서 S랑 C만 쓸게요. 다음 줄부터. 자, 그럼 여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냥 뭐가 돼버리니까,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이 돼버리니까 다음 줄부터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마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딱히 인수분해 공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겠냐?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을 이용하는 곱셈공식 변형식을 쓰는 게 맞겠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다음 줄로 들어갈 때, 자,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의 전체 제곱에 원래 마이너스 2 싸제곱 코제곱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원래 이미 싸제곱 코제곱이 하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따로 좀 써줘도 되고 합쳐서 마이너스 3 싸제곱 코제곱으로 써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다시 이 녀석이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식은 1마 3 싸제곱 코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말하는 게 최소니까 싸제곱 코제곱은 뭐가 돼야 되냐? 앞에 부호 때문에 최대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싸제곱 코제곱의 최대를 갖다가 뭘로 구할 거냐?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이상이다. 2루트 싸제곱 코제곱. 자, 이 곱으로 구할 거다. 뭐야? 산술기하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싸제곱 코제곱을 곱해놨다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 원래 산술기는 한 번쯤 떠올라긴 해야 돼. 왜냐면 더한 게 1이니까. 항상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수꼴에 한 모양이 나와 있으면 산술기하를 반드시 당연히 떠올리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산술기하 최대치도를 물어보게 되면 이유는 그게 곱하면 일정한 수가 나오기 때문이지. 이해돼요? 그럼 싸제곱이랑 코제곱 사실 그냥 싸랑 코만 곱해놔도 산술기하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이래니 그냥 싸코로 물어봐도 실제로 이 녀석을 정리한 녀석에서는 싸코의 최대값이 나오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절대값으로 바뀌는 게 맞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미 사인 범위, 코사인 범위가 다 0 이상으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얘 그냥 그도 풀릴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싸코가 2하다 2분의 1.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싸코의 최대가 2분의 1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싸제곱, 코제곱의 최대는 얼마예요? 4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는 싸제곱, 코제곱의 최대가 지금 4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 4분의 1 들어간 게 이 전체 식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문제가 최대만 물어본 게 아니라 최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최대도 같이 물어봤다. 오케이? 그럼 산술기하는 방향이 한쪽밖에 없어서 이게 최대값이 안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주냐? 다시 싸제곱이나 코제곱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치환을 해. 그러니까 사인을 치환하는 게 아니라 사인 제곱을 치환을 해. 오케이? 그러면은 코제곱이 그냥 1마티야. 이해돼요? 그럼 범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는 원래 0 이상 1이한데 요렇게 각 제한 범위 없으면 원래 마일 이상 1이 하잖아. 맞아? 그래도 제곱을 치환했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 1이하가 되게 돼 있어. 이해돼요? 제곱 치환이라. 요것도 이 치환할 때 범위 제한에 포인트 들어가니까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식이 1마 3의 t의 1마 t. 자,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럼 얘가 3t 제곱에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1 가지고 자, 요 범위 제한으로 최대치도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말하지만 최소값만 물어보니까 산술기가 빠릅니다. 오케이? 최소값만 물어보니까. 그런데 최대치도 양쪽 물어보는 유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최소값만 물어보면 범위 제한이 이렇게 안 생겨 있어도 산술기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싸 제곱과 코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니? 그럼 그럴 경우에 여기를 싸코로 그냥 뽑아내지 말고 루트 싸제곱 코제곱이 2분의 1 이하다 상태에서 그냥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모양 안 쓰고 그냥 루트 싸제곱 코제곱으로 여기다가 써서 그 다음에 제곱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요 범위 제한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값만 물어보면 산술기가 빠르다. 이해되니? 최대 최소를 둘 다 물어봤을 때 최대를 구하는 것 때문에 2차 함수 치환하는 방법도 있다. 차이점 구분되세요? 어디를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2차 함수가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면 산술기가 더 빠르냐 이 차이가 좀 있다. 이해되니? 납득? 자, 실제로 싸제곱 코제곱에서 나오게 되니까 중간에 싸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식뿐만이 아니라 싸코를 곱한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최대치도를 구하게 되는 경우에 항상 산술기하랑 2차 함수 양쪽을 다 생각해 주셔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한 방향만 물어보게 되면은 산술기할 가능성이 더 높고 양쪽을 다 물어보게 됐을 땐 2차 함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해되셨나요? 네, 2차 함수면 두 개가 변수인데 어떻게? 아, 이렇게 해서 한 문자로 바뀌잖아.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 문자로 바뀌잖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인 코사인 하게 되면 변수가 두 개 같지만 사실은 변수는 하나야. 세타. 사실은 변수는 세타 하나다. 근데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힘들 뿐인 거지. 오케이? 근데 제곱에서 통일시킬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제곱이 없으면 통일시키기 힘들지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171번, 172번 똑같은 요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X값을 두 개 갖다 하면 돼.
그치? 산술기하에서는 그때 x값은 둘이 같다라고 하면 저 범위자에다 딱 4분의 8이 쉽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이거 잘했는데. 일단 그러면은 올림푸스 유사 문항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해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줄게. 올림푸스 유사 문항 오더 번호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본인분들 꺼내서 올림푸스 유사 문항 오더 번호 보내주시고요. 예원이는 부스터도 오더 번호 맞아 보이는데. 부스터도 정리해서 보내시고 올림푸스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받았던 부스터 오답 1차, 2차 테스트 오답들 전부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에 제출했던 것들은 지금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놔두고 왔다고? 개별 오더 프린트를 아예 두고 왔다고? 프린트를 다 두고 왔어요. 시험지만 끼고 나가지고. 에브리 모든 프린트를 다 두고 왔어요. 내일 학원 잠깐 들려서 선생님 주고 가. 내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일 잠깐 들려서 선생님 주고 가는 김에 뭐 질문도 좀 하고 가도 되고. 네. 내일 수업해 수업. 근데 나 분리도 안 하고 짜증나. 이게 너는 물리 안 하잖아. 어쩌라고. 자, 이거는 실패나 설명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일단 각자 고쳐보세요. 먼저 5번 내가 똑같은 문제를 또 넣어놓지는 않았구나. 전에 낸 적이 있는 것 같다. 자, 5번에 로그 9 곱하기 로그 미치 9의 9n제곱 플러스 2분의 1 로그 3의 루트 n의 값이 60 이하 자연수. 자, 엔진에서 봤든가 부스터에서 봤든가 아무튼 본 적 있다? 그치? 새롭지 않아. 자, 60 이하 자연수가 되게 하자라고 할 때 60 이하가 먼저야, 자연수가 먼저야? 자연수가 먼저야. 그래서 는 m이라고 잡아두고 자연수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식을 좀 정리를 합시다. 1 더하기 2분의 1이 약분해서 로그 3의 n,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로그 3의 n 은 m. 자, 여기까지는 기본 정리인데 그 다음 정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할 때 n도 자연수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n은으로 바꿀 생각을 한다가 순서예요. 이해되니? n도 자연수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n은으로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좌변에서는 4분의 5의 로그 3의 n 이렇게 만들어 놓고 는 m-1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로그 3의 n은 5분의 4의 n-1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n이 3의 5분의 4의 n-1제곱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녀석은 어떤 녀석이어야 하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이 녀석이 5의 배수 자 이 순서다 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n-1을 5의 배수라고 해서 5k 요렇게 잡아줄까요? 근데 요렇게 잡아두는 것보다 뭐를 갖다가 더 추천할 거냐면 요렇게를 추천할 거야.
자, 무슨 차이냐? 요렇게 되면은 K는 어떤 수라 해야 되느냐? 0 이상이라고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마지막에 개수를 헷갈리기가 딱 좋아. 맞아. 그런데 요렇게 잡아두게 되면 K는 자연수가 되지? 맞아. 부등식 처리를 한 다음에 개수를 셀 때 이게 덜 헷갈리게 될 거다. 요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표현되기 때문이라고? K는 자연수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기서 그냥 는 OK로 문제를 해결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거기서 0부터 센다라는 것만 안 헷갈리면. 이해되시나요? 근데 굳이 M으로 디지션을 집어넣는 M으로 안 놔도 돼요. 그냥 그거 바로 29보다 작다고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부등식을 먼저 보게 되잖아. 자연수란 조건을 먼저 보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M이 그 로그 3의 M이 1부터 45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로그 3의 n이 1부터 45까지? 근데 답이 안 나. 그러니까 부등식을 먼저 보니까 답이 안 나오지. 뭔가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서 범위로만 하게 되면 거기다 자연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다 막 다 같이 세고 있다고. 결국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가 메인 포인트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먼저 보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부등식부터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답이. 거기서 개수가 아닌 것들을 세게 된다고 범위만 따지게 되면. 왜 아닌 게 같이 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n은 이렇게 생긴 수라여야 해. 거기서 여기 지수가 하필이면 5의 배수만 들어가야 되지. 그럼 셀 수 있는 n들은 3의 기본적으로 4제곱에 거기다가 곱하기 어떤 또 거듭 제곱을 해주는 수만 돼.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이걸 갖다 60 이하라고 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다 세게 되잖아. 되는 모양이 좀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n이 아무 자연수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자연수 모양이 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m이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 조건을 먼저 따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납득?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59 이하에서 자, OK가 64 이하가 되면 K가 12.ppp 이하가 되고, 그럼 K의 개수 12개가 결국 M의 개수가 12개고 그 M의 개수 12개가 N의 개수 12개다. 이해되니? 여기서 변경해 가는 식 자체가 계속 1대1 대응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K의 개수가 그대로 N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범위 안에, 그러니까 이 계산식이 자연수가 되지 않는 그런 n들이 끼게 되고, 또는 n이 자연수가 아닌 애가 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수 조건을 항상 먼저 봐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하려면 먼저 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냐?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 있는 숫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둘레 3짜리 원이야. 오케이. 둘레 3짜리 원. 그리고 둘레 기준으로 얘가 9만큼 값 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이동한 양이 9야. 그럼 몇 바퀴 돈 거지? 그렇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그치. 포인트는 얘가 몇 바퀴 돌았냐가 얘가 전체 이동한 양을 갖다가 둘레로 나눈다라는 개념이야. 오케이. 이렇게 얘기가 되게 돼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A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랑 요렇게 B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랑
같이 도는데, 자, 이게 맞물려서 돌렸으니까 여기서 처음에 출발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B 중심으로 하는 원 위를 회전한 양이랑 A 중심으로 하는 원을 회전한 양이랑 같은 양으로 회전하겠지. 이해되시나요? 양쪽에 회전한 양이 같다. 이해돼요? 같은 양을 회전한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원 A가 얘가 11분의 7파이 라디안 만큼 회전을 하면 무슨 얘기를 갖다 먼저 안 했어? 반지름 길이가 둘레의 길이와 같을 때 이 녀석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자, 요 녀석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했을 때 대문자 R이 2파이 R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 A가 11분의 7파이만큼 회전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기준이 뭐냐면 각으로 다 11분의 7파이만큼 회전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회전 방향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점이 요렇게 와가지고 이 각이 11분의 7파이만큼 회전을 했어. 이게 됐나요? 납득?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1분의 7파이 R만큼 회전을 했겠지. 후의 길이는 R세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회전한 양도 11분의 7파이 R만큼 대문자 R만큼 회전을 했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이 회전한 양을 갖다가 뭘로 나누면 회전수가 되느냐? 아까도 둘레로 나누면 회전수 그랬지. 맞아. 그럼 이 원의 둘레는 원래 2파이 R인데 그게 뭐랑 똑같아? 대문자 R이랑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선으로 회전한 양, 이 녀석을 대문자 R로 나눠주면 그게 몇 바퀴 돌았는지다.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대문자 R분의 11분의 7파이 R이니까 약분해서 11분의 7파이만큼 회전했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이게 딱 정수로 예쁘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몇 바퀴냐를 셀 때 쓰는 기본 개념을 갖다가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헷갈리면 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되게 안 와닿아서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틀렸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19번이 생각보다 맞은 사람이 많은데.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는 로그 그래프였는데, 자, 로그는 y는 로그 3의 3분의 x 제곱 그래프였고, 직선은 y는 3분의 x라고 하는 직선이었고, 얘가 3,1점을 지나고 9,3점을 지났다. 자, 이 그림을 이용해서 어느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냐? 3의 x 플러스 5제곱은 작다. x 플러스 2의 6제곱보다 의 근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부등식의 해를 갖다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 평소에는 전혀 구할 수가 없어. 오케이. 문제에서 이런 그래프를 주니까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미 근 모양도 좀 나와 있잖아.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오케이.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등식은 자 로그 3의 3분의 x제곱이랑 3분의 x에 대한 부등식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려면은 여기서 그래프상 요 영역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겠지? 그러면은 로그가 큰 거, 직선이 큰 거. 그치? 로그가 큰 거. 자, 이 방향으로 부등식 모양을 만들 거야. 그럼 그때 여기서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걸 우리는 실제로 숫자 대입해서 확인이 다 가능해. 양쪽 다 3 대입하면 1 나오거든. 양쪽 다 9 대입하면 3 나오고.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인이 되고 이 그래프에서 구한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야.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고? 로그 부등식이고 얘는 지금 지수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로그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 형태로 바꾸고 싶었어. 자,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3분의 x제곱은 크다. 3의 3분의 x제곱. 자, 이 모양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밑이 3은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한 거고요.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얘랑 지금 모양이 안 똑같지? 모양을 좀 맞춰주고 싶어서 나는 일단 여기 분모 3을 날리고 싶었어. 그럼 몇 제곱을 해줘야 돼? 양쪽에 3제곱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서 이 모양 방향 맞추기 위해서 3의 x제곱으로 바꾸고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얘가 27분의 x의 6제곱. 자, 요렇게 됐겠지? 맞아? 이거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여기도 지금 요거 밑에 27 같은 거 없는데? 맞아? 대신에 27은 3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넘겨가지고 3의 x마 3제곱은 작다 x의 6제곱. 자, 여기까지 만들 수 있어. 대략 비슷해지. 조금 디테일이 살짝 다르지. 그럼 여기서 이해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식을 정리하는 동안에 해는 바뀐 적이 없어. 왜? 식만 변형을 한 거니까. 응? x 플러스 3. 플러스 3이다. 미안해. 큰일 날 뻔. 자, 왜 안 만들어져? 그럴 뻔.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모양을 갖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 남아있는 x 자리에 뭘 대입하고 싶게 생겼어? 그렇지. 여기 있는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싶게 생겼지. 그러면은 이 녀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서 해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식을 갖다 마저 정리하게 되면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원하는 요 모양인 거야.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해서 알파는 1, 베타는 7이다. 이해되니? 자, 개념의 순서 다시 얘기해보자면 우리는 평소에 이런 부등식을 풀 줄 몰라. 풀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시작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로 부등식 모양을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요 모양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범위를 주는 것 자체가 그냥 해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방향을 맞춰가는 데 좀 편의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어도 이게 다른 방향으로 만들었어도 거기서 여기서 원래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난이도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힌트.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부등식을 만들어 놓고 얘는 로그 부등식이었으니까 일단 지수 부등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얘랑 닮은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정리를 제법 닮게 했을 때 여기서 딱 넘어가기 위해 x자리에 몇 대입하면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생소해서 되게 힘들 수도 있지만 문제가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9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서 20번을 볼게요. 20번은 위아더 월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객관식인데 어쩜 이렇게 다들 찍음도 없는지 6명 중에 단 한 명도 찍어서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 문제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 몇 번? 아, 시험 테스트 말고? 일단 20번. 아름답게 문제는 전멸이 났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버리고 딴 거부터 풀어야지 라는 상태에서 시간이 다 됐을 수도 있죠. 실제로 딱 문제가 보여주는 포스 자체가 되게 어렵게 생겼거든요. 자, 음이 아닌 세 정수 A, B, N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2AB 빼기 4 코사인 4분의 N 파이 더하기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에 탄젠트 4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는 0. 자, 문제가 말하는 것은 A뿔, B뿔, N의 최소 A는 B야. 자, 사실 이 문제는 A값과 B값은 조건을 만족하는 게 딱 하나의 순서상밖에 없습니다. 최소가 되는 이유는 N 때문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이 기본적으로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N 값이 계속 넣다 보면은 반복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은 결국 다시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그 규칙성으로다가 얘기를 해보자면 얘 때문에 n을 변수로 보게 됐을 때 주기가 8이지. 맞아. 이 녀석의 주기는 조금 더 짧습니다. 오케이. n 앞의 개수가 2분의 파이니까 얘는 주기가 2예요. 이해되니? 그런데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 이제 의미한 정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0부터 7까지 8개를 갖다가 대입해가면서 식이 어떻게 바뀌어 보는가가 기본 표준 풀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8개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 걔 중에 답이 아예 나올 수 없는 애도 있고 나올 수 있는 애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n은 반복적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최소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족하는 n값.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8개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인데 나는 그 8개의 방정식을 너무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 8개의 방정식을 너무 만들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규칙성을 보고 뭔가 좀 미리 날리고 싶었어. 일일이 풀 필요 없이. 오케이. 그래서 뭐가 지금 눈에 띄었냐면, 얘는 어떤 수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홀수.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값이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0이 되는 순간에 누가 0이 돼줘야 되냐면 얘가 0이 돼줘야 되거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얘가 2 이상이야. 납득?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이해되셨나요? 납득?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누구를 먼저 배제시키게 됐냐면 얘가 0이 나오게 되는 거는 n이 2일 때부터지.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주기가 8이다 보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는 4간격으로 나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기 각으로 치면 2분의 파이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다시 0이 되잖아. 한 주기 안에 2번 0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 한 주기 안에 0에서 7 이렇게 한 주기로 끊었다. 8개 숫자라고 하게 되면 4개마다 다시 반복해서 0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2부터 시작했으니까 4개마다 반복해서 0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n은 유나자. n은 4k
플러스 2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8개 중에 일단 2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납득? 자, 그래서 0부터 생각하기는 했는데 아 이거 그러면은 0밖에는 생각 못하냐? 라고 했을 때 결국엔 얘가 의미 아닌 새 정수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쪽에 정수 나오는데 이쪽에 무리수 나오는 거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왜 없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녀석 같은 경우에 탄젠트 이쪽은 무조건 정수네. 이제 보니까 탄젠트가 분모가 4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납득?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뭐 되는 것도 안 돼. 무리수 되는 것도 안 돼. 이해돼요? 얘가 뭐가 되는 것만 되냐? 정수 되는 것만 돼. 아, 정수래. 분수까지는 일단 열어놔야지. 잠깐만, 이거 1 마일이잖아. 아, 분수. 얘 약분되면 될 수 있으니까. 유리수까지는 일단 남겨놔야 돼. 그럼 얘가 무리수가 나오는 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4가 약분이 안 되면 무조건 다 무리수야, 얘도. 2분의 루트에서 뿔맞이. 이해돼요? 그럼 4가 약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n이 어떤 수란 얘기야? 홀수란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 n이 2k 플러스 1도 다 안 돼. 홀수도 싹 다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0부터 7까지라면 8개 중에 지금 몇 개 남았지? 4개 남았어. 아, 4개 아니지. 2개 남았어. 여기서 2개 버렸고 여기서 4개 버렸어. 얘 2개 남았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해보면 되냐면 n이 0일 때랑 n이 4일 때만 해보면 되겠다. 지금 4의 배수 자리만 안 해봤다. 이해되니? 홀수 다 날리니까 짝수 4가지인데 0이 4유 맞지? 거기서 여기서 2하고 6 버렸어. 맞지? 그러니까 0하고 4만 남은 거야. 실제로 방정식은 이 녀석만 해봐도 되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8개의 방정식을 2개 방식을 줄였습니다. n만 보고 먼저 줄였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할만하겠어? 그러니까 그 계기는 뭐냐면 원래 이거부터 인식하는 순서의 문제가 아닌데 그 계기는 뭐냐면 나는 8개를 다 풀기가 너무 싫었다야. 이게 돼요? 8개를 다 풀기가 너무 싫었다. 그러니까 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유리수, 무리수는 불가능하다. 자, 거기에서 착안을 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n이 0인 거를 마주 해보자. 그럼 코사인 0은 1이니까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자, 이쪽에서는 여기 0 들어가면 탄젠트 4분의 8이가 그냥 1이지? 맞아. 그래서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 나오고 자, 는 0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3a b 마 2는 0.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뭐로 이해할 거냐? a, b가 어떤 수다? 의미 아닌 정수, 정수 조건이잖아. 문자 2개의 정수 조건으로 방정식이 나오면 부정방정식, 인수분해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게다가 이 녀석은 상수항만 떼면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야. 예쁘게. 맞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a 뿔 b, a 뿔 2b, 능이 이렇게 됐잖아. 맞니? 자, 그럼 여기서 이 a 뿔 b와 a 뿔 2b가 2의 약수가 돼야 되지.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1, 2는 가능한데 2, 1은 불가능해. b가 0 이상이기 때문이야. b 앞의 개수가 이쪽이 더 커. 오케이. 그럼 이 상태를 갖다가 연립해서 풀면 뭐가 나오게 되냐? a는 0, b는 1이 나와. 이렇게 되니? 그러면은 문제는 이게 어디 어긋나냐? 여기 어긋나. a가 b 이상이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안 되겠다. 자, 해서 n이 4일 대로 넘어옵니다. 자, 그럼 딱 어디만 바뀌냐? 이 녀석 부호 마일이 되지. 아까 1이었는데.
자, 얘 같은 경우 n이 4가 들어가게 되면은 주기를 갖다가 싹 날려버리는 게 되면 그대로 다시 1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오게 되는 식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플러스 4 뒤쪽은 두고 그대로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엔 b제곱 b제곱이 날아가고 부호를 갖다가 좀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가 플러스 ab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 넘어가서 는 6. 오케이. 그리고 이대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a하고 a 뿔 b 는 6. 자, 그럼 6의 약수는 아무래도 계속 좀 늘어났지 아까 2의 약수보다. 그러니까 얘는 후보가 1, 6과 2, 3 요렇게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뒤집어지는 건 안 돼요. 오케이. a보다 a 뿔 b가 크거나 같게 돼 있어. 이해되니? 맞아. 그래서 b가 0 이상이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a는 1, b는 5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만족하나요? 얘도 안 만족해. 자, 그럼 여기서는 a는 2, b는 1이 나오지. 조금 만족해? 만족한다. 자, 그래서 a, b를 만족하는 순서상은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건 n이 4에서 만족을 했으면 그 다음에 8 더한 것마다 다 되는 거거든. 식을 다 만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슨 표현이 들어갔냐? 자, 최소란 표현이 들어갔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n의 최소는 얼마야? n의 최소는 4고 그래서 답은 7이고.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나도 처음 봤을 때는 8개를 다 풀었어 사실. 8개를 다 풀면서 아웃되는 걸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오케이? 이걸 갖다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안 풀어봐도 미리 알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걸 미리 아는 걸 눈치채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안 보이면 그냥 8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8개를 쓰다 보면 그 중에 6개의 식이 이거는 나머지 안 풀어봐도 말이 안 되네 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그 근거가 아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오케이? 영양수 안 되네. 요거랑 무리수 정수 안 되네.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6개의 방정식은 실제로 끝까지 안 풀고 실제로 8개를 다 시도를 한다고 해도. 오케이? 그걸 갖다가 미리 날려버릴 수 있도록 설명을 따로 한 건데, 오케이? 그거는 눈치를 못 채도 문제 실제로 푸는데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좀 귀찮으면 약간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20번 해결해 봤고요. 자, 그러면은 시험지에서 공통으로 볼 건 다 됐고, 나머지는 각자 고쳐보시고, 아까 개별 주문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